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층간이동을 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승강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승강기 보유가 세계 7위, 또 신규 설치는 세계 3위의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승강기의 안전에 대해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생생초대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이용표 이사장과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해 5월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해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5월에 지난해 이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곧 이제 1주년이 되실 텐데, 제가 이사장님 오늘 오신다고 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사장 하시기 전에 좀 눈에 띄는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경찰 공무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셨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서울경찰청장을 끝으로 2년 전에 네.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 승강기 안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경찰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이력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담당하는 분야와 범위는 다르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경찰 조직을 경험해본 제 경험과 우리 공단 직원들의 승강기에 관한 전문성을 결합해서 승강기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경찰 조직 그리고 뭐 이제 승강기 안전공단 둘 다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은 두 곳 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우리 공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내 유일의 승강기 안전 전문기관입니다. 예. 진주 혁신도시에 본사가 있고 산하에 7개 지역본부와 42개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부설기관으로 승강기 안전기술원과 승강기 인재 개발원이 있고 전체 임직원은 1,600여 명에 달합니다. 예. 주요 업무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 인정과 안전 검사, 그리고 승강기 사고와 고장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안전기술의 연구개발, 교육과 홍보, 승강기 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마 몰랐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포함해서 승강기라고 부르는 이 시설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지만 이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 아마 아시게 된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승강기 몇 대나 됩니까? 예, 2021년 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78만여 대의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승강기가 많은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매년 4만여 대의 승강기가 새로 설치되고 있어서 정설되는 승강기 대수로는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7번째로 승강기가 많다는 것도 놀랍고 매년 새로 만들어지는 승강기가 3번째로 많은 나라인 것도 놀라운데 그럼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승강기 산업의 시장 규모는 4조 원 가량 되고 2만 5천여 명이 1,100여 개에 달하는 제조 수입업체 그리고 유지관리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의 80%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20%만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 사실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승강기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또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들도 좀 잘 뒷받침돼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승강기 안전은 승강기에 대한 안전 검사만으로 확보될 수는 없습니다. 네. 승강기 산업의 발전이 뒷받침될 때 더욱 확고하게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더 많이 생겨나야 합니다. 네. 이에 우리 공단은 기관의 비전을 국민 안전과 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승강기 안전 플랫폼 기관으로 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사만으로는 안전이 확보될 수가 없다. 산업 자체가 발전돼야 된다. 그 말씀에 저도 참 공감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동안 이 공단 차원에서 어떤 이 노력들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동반 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 공유하는 등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 승강기 엑스포를 개최하고 외국에서 열리는 승강기 엑스포에 참가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오와의 상담을 주선하는 등 판로 개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 경남 거창의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 사업은 총 3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예. 거창 승강기 밸리에 승강기 업체들을 유치하는 한편 고속 승강기의 안전성 시험을 위해서 125m 높이의 시험 타워를 건설하고 승강기 산업에 종사할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실습 장비와 강의실 그리고 기숙사를 갖춘 산업복합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거창이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먼저 승강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큰 그림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는 좀 생활 밀착형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승강기 사고 얼마나 발생하나요? 네,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1주 이상 입원 또는 네. 3주 이상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 한 해 동안 승강기 중대사고는 74건이 발생해서 승강기 1만 대당 0.948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승강기 사고 현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고 통계를 보면 약 70%의 사고가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고 네. 약 30%의 사고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운행 대수가 전체 승강기의 5%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에스컬레이터의 사고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전체 사고의 33%가 기계적 결함이나 관리 부실 때문이 아니라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의 33% 정도면 사실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33%.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나요? 네,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고 반려견의 목줄이 문에 끼어서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다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고 디딤판 틈새에 손이나 발이 끼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에 대해서 지금 유형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이용자 부주의 관련 사고는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조심하고 이용할 때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워낙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긴 하지만 저희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 좀 부주의할 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승강기 안전수칙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예.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승강장 문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승하차를 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탑승할 때에는 목줄을 짧게 잡고 타거나 안고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할 때는 걷거나 뛰지 말고 노란 안전선 안에서 핸드레일을 잡고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작은 안전수칙들이 지켜질 때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가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거 들으시고 당연하게 나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잊어버리고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이사장님이 오신 김에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평소에 안전한 이용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근데 이렇게 좀 이용자들이 워낙 요즘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 승강기 안전에 대해서 좀 평소에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것도 좀 자주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교육들을 좀 강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공단은 승강기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대상별로 그게 맞는 맞춤형 교육, 그리고 안전 체험 차량을 이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공모전이나 퀴즈 대회와 같은 참여형의 홍보와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또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해주시니까 또 이용자들 안전이 잘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이거 재밌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승강기 내부에 승강기 번호가 특별하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우리나라의 모든 승강기는 자동차 번호와 같이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번호판은 통상 승강기 비상호출 버튼 주변에 부착되어 있고, 번호 옆에는 QR코드가 함께 있어서 핸드폰을 통해서 QR코드를 읽으면 승강기의 위치 정보를 비롯해서 승강기에 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승강기에 갇혔을 때에는 119 등에 신고를 하면서 승강기 번호를 알려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번호가 이 자동차 번호판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이럴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승강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승강기 번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저도 퇴근길에 엘리베이터 타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님 오늘 모시고 이제 승강기 안전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또 우리나라 사고 발생 현황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승강기 사고를 대폭 줄이고 싶습니다. 승강기에 대한 법정 검사와 인정을 철저히 하고, 부실관리 승강기와 불법 운행 승강기를 철저히 감시하는 등으로 사고 요인을 사전 발굴 제거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향상하여 승강기 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승강기 업체의 기술 지원과 판로 개척 지원을 하고, 스마트 승강기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으로 승강기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이 승강기 안전과 함께 또 승강기 산업 발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플랫폼 기관으로 꾸준히 좀 성장을 잘 해주시기를 저도 승강기를 평소에 많이 이용하는 국민으로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용표 이사장이었습니다.